2월 19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에도 장마판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상한학 종목들은 5.5대 4.5 정도 비율로 상승 종목들 우위로 마감했고, S&P 500, 빅테크 종목들은 메타, 구글, 아마존이 조정이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특히 오늘 인텔이 16%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브로드컴과 TSMC의 분할 매각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제조 장비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또 그리고 이 팔란티어도 지금 제2의 엔비디아 이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강세가 나오면서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큰 이슈 자체가 종목별로는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제팅 마이너스 10%대, 실스크 마이너스 8%대, 아이온큐 마이너스 9%대.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들이 급락이 나왔고, 그 대신에 뭐 네비우스 그룹, 그리고 레코 이런 식으로 13%대, 18%대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가 강세가 나왔어요. 물론 레비우스 그룹이야 엔비디아 관련된 테마주긴 하지만은 오늘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는 강했고,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는 조정이 나왔다. 이게 뭐가 좀 의미하냐면은 성장주들, 제가 요새 계속 성장주들이 좀 변동성이 높게 나오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계속 가고 있다. 여전히 계속 달러 인덱스도 강하고 국채도 강하고 금 가격도 계속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로봇, 양자 컴퓨터, 뭐 인공지능, 드론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10%씩만 다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로봇이 오르면은 양자암호가 떨어지고, 양자암호가 오르면은 드론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와 수급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그 자산들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 4월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밀리긴 했지만은 결국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밀린 거지 해소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시한부적인 상승, 그리고 시한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계속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돈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제가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된다, 4월 2일부터 그리고 관세 시행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순부터는 좀 자금을 빼면서 공매도 충격과 관세 리스크를 한번 또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좀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짧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은 짧게 가져가게 되면서 과대납폭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본적인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냥 실적이 잘 나오고 관세 리스크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꾸려놔야지 이 충격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도 야간 선물은 괜찮았어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플러스 32%, MSCI 한국 ETF는 1.34% 기록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여전히 연기금에 의한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지금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강세가 나오고 있죠. 양시장 평균 거래대금이 2월달 들어서 2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제 위험한 거는 지금 B2가 굉장히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용 공여 잔고입니다. 지금 17조 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4년 11월 이후에 최대치예요. 지금 거의 4개월 내 최고치의 신용이 급증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걱정되냐면은, 신용은 많이 올랐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탁금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국회 예탁금인데 증시 자금은 그렇게 이게 신용이 올라간 것처럼 강세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IPO가 좀 대여가 있을 때, 뭐 LG, CNS 이런 게 있을 때 가끔씩 예탁금이 들어왔다가 이제 IPO하고 공모청약하고 빠지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예탁금 자체가 좀 50조 원을 이상으로 크게 뛰어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탁금이 같이 올라가면서 뭐 시중에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데, 예탁금 대비 지금은 완연하게 연기금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충격이 왔을 경우에는 이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제가 좀 안전주의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항상 좀 여러분들에게
뭐 시장이 좋을 때야 뭐 달려 하겠지만은 제가 기준으로는 이제 약간은 ADR 지표도 약간 이제 중반대를 달리고 있죠. 네, 과매도 과매수 사이에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백선이 이제 거의 다 둘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과매도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발언에 따라서 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 네, 국제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 브렌트 75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계속적으로 10년물이 4.5% 달리고 있다. 안전자산 쪽에 여전히 좀 전체적인 수급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주식시장의 현물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이 금융자산의 비중으로 친다면은 현물 자산은 굉장히 낮은 자산이거든요. 결국 글로벌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파생 상품이 전체 뭐 시가총액 중에 70%가 넘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현금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전체 글로벌의 유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자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보다는 역시나 상품과 채권 쪽에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이번 주 계속 큰 이슈는 역시나 종전 가능성. 그리고 사실 뭐 첫 번째 회의로 바로 종전하진 않겠죠. 다만 물꼬리를 텄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대동과 대동기업 그리고 TIM 계속 지금 중국에서 러시아가 합병된 지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인도적인 건설 장비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이제 트랙터 이런 쪽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 쪽으로.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LG 창업주 손차가 한국의 세계 최대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호남 쪽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려면은 엄청나게 고압 전류가 필요하고 송전탑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뭡니까? 뭐 또 괴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드 전파에 사람이 튀겨진다, 뭐 뇌가 타버린다, 뭐 정자수가 줄어든다, 이런 또 광우병, 뭐 사드 이런 또 이제 단체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거는 쉽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뭘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 뒷마당에 우물도 못 파, 이제. 예, 환경단체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이제 뭐 일본이 이번에 기시다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에서 방위비 추가 증액 시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1조 원대로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걸 4에서 5조 원으로 올려달라 말하고 하고 있는데, 올려줍시다. 우리나라가 3, 4조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 예산을 딱 펼쳐가지고 한번 시간 나실 때 우리나라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은 뭐 이런 데에다 돈을 써?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대단한 시민단체 이런 데다가 좀 지원하지 말고 그냥 방위비 화끈하게 올려주고 빨리 관세 빨리 협정하자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전부 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서 제시하는 이 부가세가 관세다. 그러니까 부가세에도 관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팔짝 뛰고 있는 게,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이 부가세를 한 15% 정도 내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다 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유럽연합이 만약에 미국의 상품을 팔 때 관세가 확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지금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약간 움직임이 처음에는 중국 쪽으로 때리다가 약간 유럽연합 쪽으로 지금,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중간에 끼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지금 유럽연합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도, 그리고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중국은 미국한테 이제 보복 관세를 천명하고 이제 몇 개 품목을 뭐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유럽연합은 크게 뭐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관세 관련해 가지고 발언은 강하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임이 완화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유럽연합 쪽에서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3월
캐나다, 멕시코가 3월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4월이기 때문에 좀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협상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흡착제 수출을 또 중단했다는 소식.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상 카드로 좀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국 직구 도어록에서 도어록을 직구를 하나요? 네. 불이 나면은 문이 안 열린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다만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경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테무 다운로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 시커머스라고 하죠. 이커머스에다가 차이나를 붙여서 시커머스라고 하는데 이 시커머스의 이런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이 시커머스는 여러분들 시커먼 속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쿠팡, 테무, 알리 이런 거 웬만해서 좀 쓰지 말자.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정부가 31일날 공매도 재개를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공매도 재개해야죠. 네, 공매도 재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게 참 그래요. 목소리 큰 한 사람이 이게 갑자기 뭐 불법 공매도 때문에 뭐 2천원지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공매도 중단했더만 주가 올랐습니까? 2천원지 관련주도 올랐나요? 안 올랐어. 그냥 그때도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정말 엄벌 쳐야겠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공매도를 금지 때렸는데 지금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거 보세요, 물량들. 그러니까 빨리 공매도는 재개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과열된 주식들이 많아. 네, 과열된 주식들이 많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서의 자금 수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돼야 된다라고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냥 저만 저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증시 부진에 얼어붙은 IPO 상장 좀 그만하자. 요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장 관련해서 너무 요새 많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뭐 개별적인 종목들 사실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진 종목들이 많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메타도 최근에 20거래 상승 나왔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다만 엔비디아, 인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인수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TSMC랑 브로드컴은 좀 떨어졌다. 자기들도 솔직히 인텔 사고 싶을까요? 강제로 사는 것 같아, 트럼프 때문에. 네. 그리고 로빈후드, 네, 좀 조정이 나왔고, 델타 항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이게 뒤집혔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이두.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 IT 기업들 총수도 모아가지고 다 한번 이야기 훈화 말씀하고 그 모든 내용이 엠바고라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이두가 이번에 참석을 안 했는데 10%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재계총수연합에서 막 총수연합 정부랑 면담하는데 삼성전자가 참석 안 했다고 7%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참 황당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풀셀프 드라이브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국 출시 지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미중 갈등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좀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까지 추측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큰 일정이 끝났어요. 네, 이번 주는 큰 일정 끝났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수급만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네요. 벌써 일주일의 중간이 됐는데 지금 그래요. 아마 이렇게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하더라도 오늘도 제 생각에는 오를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받쳐주니까. 연기금이 아직도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최소 5천억 정도 더 남아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최소 증시에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좀 안전주의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남아있는 악재가 좀 너무 앞으로 좀 크죠. 그래서 그 악재에 대비해서 좀 안전적으로 계속 매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